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반도체 칩 관련된 회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스탠딩 TCO, 어려운 제노아, 지금 자동차도 보이고요, 그렇죠? 테크니컬 컴퓨팅, 패스터 프로덕트 디자인 이런 게 나오는데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지금 시니아이 브랜드를 잠깐 좀 보실래요? 어드밴싱 데이터 센터, 이게 자꾸 이제 어드밴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노아 얘기도 나오고요. AMD. 네, 지금 오늘 저희가 볼 기업은 리사 수죠. 젠슨 황의 버금가는 도전을 GPU에 하고 있는 리사 수가 이게 어드밴싱 AI 데이라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도 엔비디아 데이를 개최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막 두세 시간 동안 혼자 원맨쇼 하고 발표하고 했었잖아요. 애플도 애플 데이가 있어서 새로운 핸드폰, 스마트폰 할 때 출시할 때 하듯이 각 회사마다 각 자기만의 이벤트,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AMD는 이름을 어드밴싱 AI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월 11일 날, 10월 11일이니까 미국 시간이니까요. 11일이니까 우리나라는 12일 날 이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되는 거고요. GPU 액셀러레이터를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EPYC 서버 프로세서, 이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서버예요. 서버의 프로세서하고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GPU 하면 엔비디아 떠오르죠? 네. 엔비디아 액셀러레이터의 새로운 제품을 지금 엔비디아도 블랙웰이니 그죠? 블랙웰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한 얘기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지금 GPU하고 CPU 프로세서를 새로운 걸 아마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들고 나왔듯이 리사 수도 새로운 서버 들고 나와서 또 젠슨왕이 했던 것과 비슷한 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이것 때문에 지금 신제품이 출시가 만약에 GPU 액셀러레이터하고 EPYC 서버 프로세서가 블랙웰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AMD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지금 AMD 주가가 강하고요. AMD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인텔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D램 가지고 싸우고 지금은 HBM 가지고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은 CPU죠. CPU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자, 여기는 메인 그라운드예요. 지금 CPU하고 인텔하고 싸워가지고 AMD가 놓았고요. 인텔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가 아작이 나고 있죠. 만약에 인텔이 분할돼서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CPU 시장은 AMD가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인텔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CPU를 먹은 AMD가 지금은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CPU 시장에서의 성공처럼 AMD가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나 투자 권유가 아님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
우리 지금 아까 저희가 어드밴싱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AMD니까 H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칭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드밴싱 AI 데이 해가지고 라이브 인 3 days 3일 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간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네 1시 AM 네 이렇게 옥토버 11에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하고요. 자, 이분이 리사 수예요. CEO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MIT 박사고요. 뭐 보셨겠지만 대만에서 회계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한 거 보면 그 어머니를 기록을 하면서 옛날에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을 주말에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뼛속 깊이 대만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향수가 남아있는 물론 이제 뭐 IBM에도 근무했고요. MIT 박사를 마친 이후에 AMD CEO를 맡기 전에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CEO이기도 하고요.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AMD가 쇼케이스를 들고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들고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칩을 들고 나올 건데요. 그게 이제 그 GPU 액셀러레이터.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AMD가 AI 액셀러레이터는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갖고 올 거냐가 가장 큰 캐탈리스트예요. 그래서 캐첩 캐탈리스트가 될 거다. 새로운 걸 들고 나오면 뱅크 오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요. 자, MI 300 시리즈거든요. AMD가 그 들고 나와서 GPU가 뭐 더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 우리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환경이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환경이어서 AMD가 좋다라고 얘기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AMD가 한번 쿠사를 한번 먹었죠. 자, 새로운 시리즈를 엑셀레이터를 들고 나올 건데 지금 이 얼마나 가져갈까 이 마켓 쉐어가 중요하고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인텔하고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을 싸워가면서 50% 이상을 점유를 한 AMD의 스토리를 인텔과의 싸움을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 CPU 싸움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AMD가 5%에서 7% 정도의 AI 액셀러레이터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80% 이상대인 거죠. 엔비디아하고 AMD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마이너인 거죠. 누가 감히 껴드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지금 약 3년 후가 5%에서 7%가 아니라 1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AMD가 10%를 가져가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AMD MI300X 자, 300이고 300X가 붙었어요. 끝에 이게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나 메타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AI 데이, 어드밴싱 데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얼마나 치열하게 그 AMD가 인텔하고 싸워왔는지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인텔 하면 지금 요즘에 뭐 회사가 찢어지니 팔리니 그죠? 모바일 아이는 인텔이 못 판다고 하느니 뭐 지금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빠지니 그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죠. 이 회사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년 이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누구도 도미너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시장을 완전하게 반 이상 점유를 하지 못했었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이제 레이젠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출시했죠. 2017년도에. 그 이후에 인텔의 매출을 재빠르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그 하이엔드 CPU에서 잡아야 고사양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사양에서 아무리 잡아봐야 그는 마진도 작고 의미가 없는 건데요. 고사양 CPU 중앙처리장치 칩에서는 2017년도에 출시된 라이젠이라는 브랜드로 AMD가 인텔을 50% 밑으로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인텔이 넘버원이었죠. 자, 다른 회사들이 또 그 윈도우 베이스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에 들어갔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팔렸고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요. 이 국가의 흥망성쇠처럼 기업의 흥망성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인텔이 그렇게 미국에서는 상징적인 존재냐 하면요. 1968년도에 고든 무어. 자, 이 우리나라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무어의 룰을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D램 칩을 개발해 오다가 이제 황스로라고요. 네, 무어스로처럼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까지 고든 무어가 창립한 회사가 인텔입니다. 자, 이 지금 무어슬로가 뭐냐 하면 칩에서 마이크로 칩에서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반면에 코스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CPU 칩에서 CPU 칩이 비용 가격은 2년마다 절반으로 내려가고 성능은 트랜지스터는 2배로 늘어나고 이게 무어스로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인텔의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되더라 라고 해서 무어스로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전통적인 강자죠. CPU 시장에서. AMD는 1969년도 몇 달 후에 설립이 됐죠. 뭐 서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죠. 서로. 자, 이제 X86 칩셋하고 IPO 했죠. 인텔이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지만 인텔 CPU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가 굉장히 무슨 훌륭한 노트북이나 PC의 브랜드로 한번 자리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21년도 이게 지금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시장 점유율이 CPU에서 인텔과 AMD가 50대 5로 서로 비등비등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AMD가 더 치고 들어갔죠. 인텔이 CPU 시장을 가장 주력이었던 CPU 시장을 AMD에 뺏긴 거거든요. 이제 2021년도에 시가총액이 213빌리언 달러예요. 이게 조원이니까 대략 약간 300조 원 육박한 거예요. 네, 300조 원 육박한 거고 AMD는 반밖에 안 됐어요. 네, 한 뭐 150조밖에 안 됐죠. 그죠? 그렇지만 2021년도에 이거 반밖에 안 됐어요. AMD는 항상 언더도그였어요. 밑에 노는 조그만 그죠? 잔챙이. 인텔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처럼 70%의 CPU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AMD가 본격적인 인텔의 시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레이젠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2017년도에 레이젠을 딱 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엔드 CPU 시장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인텔은 똑같이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힘들었죠. 네. 자, 결국엔 고성능 레이젠이 AMD의 세일을 빵빵 뚫어가지고 50대 50 2021년도에
이때만 하더라도 인텔이 시가총액이 AMD에 더블이었다는 거죠. 50조 할 때까지. 하지만 그 이후로 인텔은 자 TSMC의 그죠? 그 팹은 독일 팹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TSMC 때문에 일부분입니다. 일부 요인입니다. 네. 팹은 TSMC에 밀리고 CPU는 AMD에 밀리고 그 통신 칩은 애플에 팔았고 자 인텔이 가장 먼저 AMD에 락다운이 됐습니다. CPU를 물론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하고요, 퀄컴도 하고요, 브로드컴도 그 센트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세그먼트가 달라요. 예, 세그먼트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애플 아이폰도 삼성이나 TSMC가 프로세스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모바일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이건 애플 거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텔과 AMD는 PC하고 PC 게이밍 마켓에서 이게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죠? 예, 비디오 그래픽 카드하고 GPU 쪽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시장에서 인텔이 AMD의 고성능 CPU에서 밀렸습니다. 그럼 뭐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사이릭스라고 또 아마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릭스라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칩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가격이 싼 그 CPU에 한참 엄청 그 광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능은 좋고 가격은 싼데 왜 인텔을 쓰느냐. 굉장히 지금 사이릭스에 대해서 CPU 뭐 이게 지금 인텔 286, 386 CPU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릭스 CPU하고 인텔 CPU하고. 하지만 사이릭스는 결국은 10%까지 CPU 시장을 차지를 했지만 결국은 퇴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지속적인 그 R&D 투자가 자금력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바이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사이릭스를 샀고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 팔린. 네. 그래서 어찌됐든 사이릭스는 인텔과 AMD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1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바이아테크에 팔리고 퇴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쌍한 회사가 됐고요. 삼성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죠. 삼성도 들어갔으면 아마 엄청난 경쟁에서 퇴출이 됐을 겁니다. 엄청난 그 투자를 적자로 돌아서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인텔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젠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또 인텔의 그 이제 새로운 CPU 시스템이거든요. 라이젠처럼 인텔은 젠이라는 브랜드로 11번째 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치고 나왔지만 서드 젠 그죠? 인텔 디악시언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퍼포먼스도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도 했지만 AMD는 가만히 있나요? 네, AMD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결국엔 AMD가 네, 인텔의 모든 시장을 다 잡아먹는 네, 그러한 결과로 지금은 완전한 네, AMD의 지금은 승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컨드 쿼터 발표한 거를 보면 우리 AMD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 AMD에서는 지금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파트너 회사하고의 커스터머 관련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로나, 코나, 서나, 자이오나, 이렇게 하겠죠. 자, 테크,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4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엔드-투-엔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요. 자,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에 맞춰져서 이거는 게이밍에 관련된 데스크탑, 이거는 각 회사에 특화된 인베디드 이 4개 정도의 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 클라우드, HPC, 기업, 일반 PC 원하는 독특하게 인베디드 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라이젠이라는 브랜드를 쓰고요. 이게 이제 계속 시리즈가 뭐 9000까지 온 거죠, 그죠? 라이젠 AI 300. 지금 뭐 인스턴 엑셀러레이터. 지금 이게 GPU 엑셀러레이터죠. 엑셀러레이터는 요즘에 챗 GPT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네. EPYC. 자, 지금 엣지. 자, 젠 뭐 이렇게 라이젠.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AMD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 때는 안 좋았는데 AMD가 2분기 때 폭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24년도 2분기가 좋았던 게 작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이나 인베디드 쪽은 줄어들었는데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9%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었죠.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로스 마진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자, 그로스 마진이 이건 지금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지금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뭐 CPU 이쪽은 마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인텔은 거의 75%, 70%, 뭐 75%는 70% 내렸다고 지금 인텔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AMD는 49% 정도예요.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아니고요. 네. 자, 오퍼레이팅 인컴 하면 여기는 갑자기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퍼센트로 얘기를 안 하고요. 금액으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쫄아요. 네, 이게 약간 그 숫자로 아니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49%였으면 영업이익률은 뭐 한 뭐 그죠? 30% 이렇게 되면 퍼센트로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AMD는 굉장히 영업이익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엔비디아와 동급으로 보시면 안 된다. 나중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EPS. 네. 자, 지금 나중에 그 어떤 사업 부분별로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현금도 넉넉하고 회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도 조금 더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베디드가 두 번째, 인베디드는 왜냐하면 각 기업의 예를 들어서 뭐 그 구글이 뭘 해달라고 한다. 그럼 그 구글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남죠. 거의 뭐 40% 육박하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3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클라이언트나 게이밍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를 AMD를 먹여 살리는 죄송합니다. 네, AMD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거는 데이터 센터고 성장도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크다. 거의 지금 절반 정도를 데이터 센터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좋아져서 작년 대비해서 201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이 쿼터 실적이 좋았었고요. 이 실적은 이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클라이언트 세그먼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영업이익 기여도가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엣지 퍼포먼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윈도우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코파일럿
PCS 관련돼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네, 거기에 관련된 세그먼트. 게이밍은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고 있고요. 인베디드 세그먼트도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3쿼터를 매출을 전망을 했는데 6.7 빌리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2쿼터가 얼마 나왔죠? 2쿼터 전체가 짜잔 5.8이잖아요. 6.7이니까 대략 한 20% 정도, 그죠? 네, 대략 한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5.8 대비해서 6.7 얘기했으니까 거의 매출이 20% 늘어날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 IT 회사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6.7 빌리언 달러로 매출을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네. 뭐 자기 자랑하고 있고요. 네, 자기네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AMD에 170달러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올라가고 있듯이 조정폭이 그 AMD는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의 지금 캐치업을 하고 있고요. 주가를 보더라도 AMD는 2015년도에 1.6달러에서 지금 160달러면 거의 10년 사이에 10배고요. 10배예요. 그죠? 참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네. 물론 AMD도 과거 35달러까지 갔다가 네, 2달러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최근에 리사 수가 계속해서 장수하는 CEO를 하고 스탁 옵션을 받아서 경영권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자회사인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네, 그 오토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자동차 쪽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AMD가. 네, 그래서 리사수의 장수 CEO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0대 50으로 인텔을 시장 점유율을 막 초과했을 때 그때 2배 인텔 시장 시가총액과 비슷하고요. 대략 276조 달러니까 300조 원 정도. 네. 6조, 100조, 네, 조, 10조, 100조,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애뉴얼로 보시면 매출인데요. 이게 레버리지가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쭉쭉 올라가다가 2023년도 약간 주춤을 했어요. 2024년도 최근 연도에 보면 2023년도에 좀 주춤을 하다가 1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AMD가. 그런데 다시 2024년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점핑을 하면서 3분기도 2분기보다 매출이 약 한 20% 정도 점핑을 할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자신 있게 냈었고요. 아까 제가 그 그로스 프로핏 말씀드렸죠. 약 40%대 후반에 지금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 총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너무 작죠. 영업이익률이. 좀 그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AMD는 이게 지금 22빌리언이면 10%면 2빌리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빌리언이 안 되고 10%도 안 되고 거의 3% 영업이익률 굉장히 작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굉장히 크고요. AMD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먼 치열하게 엔비디아와 싸우면서 마진을 키워 나가야 되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미천한 네, 그러한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절반까지 올라왔었죠. 게이밍이 30%, 데이터 센터 3분의 1, 게이밍 3분의 1, 특화,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인베디드가 나머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미국 국가별로 한번 볼까요? 미국이 34%, 나머지 일본이 굉장히 큽니다. 합하면 50%, 60% 되고요. 이제 그레이트 차이나, 홍콩 포함해서요. 그리고 싱가포르, 유럽, 네, 타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출 디램이 2023년도에 엄청 아작이 났었죠. 근데 우리 AMD는 그렇게 매출이 그리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밑으로 막 꼬라박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CPU 시장은 DRAM 시장보다는 그렇게 엄청난 대폭락은 없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다가 2023년 잠깐 줄어들었고요. 다시 2024년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도까지 좋다가 2023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네, 고전하지 않았고요. 다시 올해는 2022년도에 최근 5년 내 고점을 도전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뎁하고 현금 흐름 보시면 부채보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부채보다 현금 흐름이 많아요. 이게 빨간 게 부채고요. 이게 현금 등가물이거든요. 현금과 현금 등가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네. 뭐 마이크론처럼 엄청나게 뭐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회사가 유동성이 없어 휘청이고 절대 그러지 않고요. 자산도 네. 당연히 부채보다는 자산이 훨씬 더 많고 롱텀 에셋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숫자로 보시면 2023년도에 매출이 줄었어요. 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 매출 총 이익률은 조금 늘었지만 오퍼레이팅 인컴은 2022년부터 그죠? 네.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렇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고전을 하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전망이 되고 2분기 때 드디어 오퍼레이팅 인컴이 턴어라운드 급속도로 했고요. 그죠? 네. 지금 쿼터 바이 쿼터로 보시면 매출이 작년 3분기부터 돌아섰습니다.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올해 1, 2분기부터 1분기부터 돌아섰거든요. CPU 시장은 우리 D램처럼 그렇게 피 터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빨리 봄이 왔고요. 작년 3분기부터 좋았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좋았고 올해 1, 2분기 좋았고 올해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좋다. 아,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자, 우리 뭐 밸류에이션이야 요즘에 너무 고평가 그죠? 고퍼가 더 잘 나가는 경우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배당을 주지 않지만 AMD도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네, 주지 않았고 자, 지금 미래의 매출을 먼저 좀 볼까요? 네, 매출 전망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쫙 올라왔던 그러한 것들이 2023년도에 정체가 됐었다가 올해 사상 쫙 신매출을 찍고 5, 6, 7 이게 이제 GPU 시장이 커가는 이제 인텔은 다 이제 말아 드시고 만약에 인텔이 퇴출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인텔이 버틴다고 가정하고 점점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갉아먹는 그러면서 매출이 점점 커지는 AMD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니까
EPS, 주당 순이익도 연간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 미래의 그 포캐스트가 이렇게 많이 커가는 회사는 좀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AMD처럼. 엔비디아 시장을 먹을 것도 많고, 인텔이 망가지면 그것도 다 먹을 거고.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고 AMD를 까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AMD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출을 소스별로 한번 연도별로 까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팅 앤 그래픽만 했어요. 이게 지금 컴퓨팅이니까 이게 CPU 시장이거든요. 인텔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2021년도에 이제 인텔 쪽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그런 쪽이었는데, 자, 엔터프라이즈 엔비디드 세그먼트가 빵빵빵 이렇게 커오다가 이거를 이제 AMD가 바뀌었죠. 지금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게 새로 이게 이제 나눈 거거든요. 다시 지금까지 없었던 2022년도부터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작년 말까지는 이랬지만 올해 2분기는 거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게이밍도 엄청 줄었고요. 인베디드도 줄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줄고 이렇게 하면서 자, 데이터 센터가 AMD의 새로운 축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AMD의 포지션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뭐 데이터 센터든 그죠? CPU든 GPU든 인베디드든 클라이언트든 게이밍이든 다 해서 국가별로 포지션이 어떠냐, 잘 하고 있냐 라고 보면 AMD가 2017년도에 1.3 빌리언에서 거의 7, 8년 동안에 7.4 거의 한 6배 늘어났죠. 그죠? 일본 시장에서는 한 3배, 차이나 2배, 싱가포르 4배. 근데 워낙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부터는 가장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다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근데 폭발적인 시장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자동차에 칩을 공급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AMD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쪽에서도 그 엔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자동차에 음악, 그죠? 내비게이션 앱 이런 걸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AMD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텔을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커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AMD를 과거에 AMD보다는 포워드 루킹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